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러닝 동호회에 가입을 했었어요. 일명 달리기 동호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명쯤 되는 소규모의 러닝 동호회라 금세 다들 친해졌습니다. 여러 번 뛰고 하던 도중 동호회에 방장을 하던 여자분이 저보다 4살 어린 여자더군요. 이제 막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여러 번 러닝에 참여하다 보니 러닝 동호회 사람들과 친해지고 제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한 번씩 동호회 사람들이 놀러 왔었는데 여기 방장님이 자주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내더군요. 몇 번 만나보고 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보자고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자분은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직장이나 저한테 대하는 행동들이 제가 결혼 정년기라 그런지 결혼하면 가정적인 문제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결혼을 생각해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은 대기업 계열사를 다녔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규모지만 IT 회사를 7년간 운영하며 수익은 넉넉한 편이라 제 손으로 돈 벌어서 저축한 금액이 고급 아파트 한 채 살 돈은 있었죠. 하지만 욕심이 없었고 차도 관심이 없던지라 저는 차도 없고 집도 없었고 나머지 헌금은 사업자금 겸 개인 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당시에는 제가 새롭게 준비하던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소규모 회사에서 벗어나서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도 막 신규 채용하고 그러던 시기였던지라 여자친구에게 크게 신경을 못 쓰던 때였어요. 주말이 있는 날보단 없는 날이 더욱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여자친구는 특이한 점이 사귄 지 얼마 안 된 무렵부터 제게 결혼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사귄 지 한 달 만에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2달째 저희 부모님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저희 부모님과 여자친구 부모님이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더군요. 여자친구 집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부모님 모두 진작에 은퇴하시고 소일거리 정도 하시면서 쉬고 계셨고 여자친구 본인도 대기업도 아니고 계열사이다 보니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 집은 아버지도 사업을 하고 계셔서 부동산 자산이나 여러 금융자산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당연히 아버지랑 10년 전부터 어느 정도 알던 사이라 보니 여자친구도 어느 정도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웬만하면 결혼해! 라는 식으로 밀어붙이셨는데 제가 그 당시 사실 이상하게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랑 데이트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자친구가 계산을 한 적이 없는 점, 그리고 제가 차를 안 사는 것에 대해서 여자친구는 엄청난 불만들을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저는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정말 돈이 넘쳐나서 수입차 같은 걸 사면 모를까, 타지도 않는 차를 살 여유가 없다고 계속해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은 차 얘기를 해서 제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은 저에게 결혼하고 단칸방이라도 살아도 좋으니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친구들과 호텔에서 조식 먹으러 다닌다든지 항상 밖에서 뭔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사업차 출장이 많을 때도 세미나 중일 때도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다급하게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해도 계속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으면 겨우 그딴 식으로밖에 하지 못하냐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가 사과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자는 걸 저는 계속해서 식장이나 상견례를 미루면서 어느덧 3년을 만났습니다. 그쯤 되니 결혼 이야기를 듣는 저도 짜증나고 여자친구도 말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여자친구가 커플링을 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커플링을 하고 싶지 않다니까 백화점 갈 때마다 명품 주얼리 샵으로 끌고 가서 커플링을 보여달라고 하며 저에게 압박을 줬어요. 저는 결혼 반지 아니면 안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매일매일 징징거려서 너무나 답답해서 핸드백은 사준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주 중요하게 진행하던 사업이 사실상 망하게 되었죠. 그동안 모은 돈의 90% 이상이 날아가고 직원들과의 갈등 문제도 있고
정리 문제도 있던 찰나에 그때부터 여자친구의 태도가 180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자친구에게 정신적으로나마 기대고 싶었는데 제가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생각하지도 않고 항상 인상만 쓰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듣기 싫은 이야기한다고 레스토랑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서 제가 형식적으로 남은 돈이 이 정도쯤 되니 오피스텔 방 2칸짜리를 신혼집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떻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제가 부모님한테 손은 안 벌리고 싶다고 하니 갑자기 현실적으로 지금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 나 돈 보고 만나냐고 물으니 막 울기 시작하길래 겨우 어르고 달래서 회사 일을 수습하고 오는 중 여자친구 집에서 저를 찾아서 결혼 약속했습니다. 뭐라 말씀드리기에 참 애매해서 이대로 상견례를 잡았고요. 상견례를 하는 중으로 머릿속으로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제 사정을 아시고 집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결혼 박람회도 다녀오고 집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신혼집을 찾으면서 많은 집을 봤는데 저는 신축, 구축 상관없이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 돈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결혼도 집도 제 돈으로 할 수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오래된 건물 같으면 무조건 싫다고 했고 신축만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거리가 멀게 되니 차 이야기를 다시 하더군요. 그래서 모은 돈 얼마 있냐고 물으니 3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난 내 돈도 아닌데 부모님 돈으로 이 집 아니면 안 된다고 또 이 집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전세로 함께 시작하고 살고 싶다고 하고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집에 들어간다고 했죠. 신혼집 결정을 끝내 못 내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지금 사업으로 월세 계약한 오피스텔이 빈방이 되었는데 계약 만료일까진 8개월 이상 남았던지라 방을 내놓았다고 하자 여자친구가 에어앤비 숙박업을 한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절했었습니다. 시작하면 힘들다고 꾸미고 청소도 하고 생각보다 힘들고 돈이 안 될 거라고 말을 했으나 자기가 돈 벌고 싶다고 굳이 한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나한테 수익을 안 줘도 되니 그럼 수익만 내보라고 했습니다. 실제 여자친구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 방을 보겠다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몇 번 왔으나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첫 한 달 수익금이 시작하자마자 80%가 예약이 되면서 저한테 이만큼이나 벌었다고 자랑을 하면서 저한테 월세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 조금만 더 벌게 되면 10만 원 정도만 더 줄 수 있냐고 관리비가 나오니 그것도 내야 한다고 하니 그때부터 여자친구가 돈을 버는 게 그리 못마땅하냐며 속이 뒤틀릴 것 같다고 스트레스 주는 것 같다면서 막 성질을 냅니다. 제가 하도 황당해서 오피스텔 관리비는 그럼 내가 내는 거니? 사실 내가 쓰는 방도 아니고 관리비랑 월세랑 매번 지불을 하는 거라 내야 되는 비용인데 난 내가 보증금 다 내고 한 푼도 안 받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뒀는데 지금 관리비 무조건 달린 것도 아니고 숙박업이 더 잘 되면 원래 내야 되는 돈이 이만큼이니 달라고 한 거야. 이것도 문제야? 라고 따지니 갑자기 집 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여자친구 말은 제가 이 집 계약서를 관리비 포함해서 얼마를 내는지 알려달라는 것 같은데 아마 혼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 월세 따로 관리비 따로 개념을 이해 못한 건지 제가 여자친구를 속이는 것처럼 취급당하니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보내면서 진짜 질린다 라고 한마디 보내고는 아무 말 없길래 그냥 잤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4시부터 카톡이 도배되더니 온갖 쌍욕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10원짜리 욕부터 제가 자기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면서 저한테 말한 적도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제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일이 많다는 등 엄청난 욕설과 함께 적어놨더군요. 전 제가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살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욕을 먹은 적도 처음이고 새벽에 잠이 다 달아나더군요. 멍하니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쌍욕들이 올라오더군요. 전에 영화 뭐 보고 싶냐고 물어본 것도 제가 그 의도적으로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하려고 유도한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어졌고 10원짜리 욕들이 추임새처럼 들어가더군요. 제가 그래서 답변으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라고 하니 뭘 그만하냐며 또다시 욕을 하더군요. 그게 아니라 결혼하지 말자고. 우리 아무 일 없던 사이로 지내자고. 결혼하기 전에 너가 이런 사람인 거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고 하니까 그때도 욕을 더 적으면서 아니, 내가 기회 줄게.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필요 없으니까 2번 다시 동호회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니 또 욕하다가 아침 돼서 전화가 오고 카톡도 전화를 안 받으니 카톡과 문자를 도배해서 잘못했다고 정신이 잠시 나간 것 같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어쩌고 저쩌고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안하다고 나는 너를 보면 무서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앞에 퇴근하고 와서 4시간이나 서 있다 가고 전화랑 카톡은 또 도배해놨더군요. 솔직히 남자지만 여자가 이렇게 무섭고 소름 돋았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빌길래 직원들 보기가 민망했고 어쩌다 보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같이 있어도 무섭고 뭘 해도 여자친구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또 결혼식장 보러 가자, 박람회도 계속 가자고 하고 여자친구는 잘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소름 돋고 그렇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 번 헤어질 생각을 하는 중이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언제 말을 할까, 이렇게 해야 하나 계속 고민하다 이렇게 하소연 겸 글을 올려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일단 제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30년 전 제가 20대 초반 나이대에 만났던 남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상고를 졸업해서 은행에 취직했던 저는 매일매일 바쁜 은행 생활에 시달렸었죠. 지금이야 은행 직원들이 학벌도 좋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 상고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상사들에게 무시도 정말 많이 당했던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죠. 그래도 저는 저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하루를 살아가던 제 앞에 운명처럼 나타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 빌딩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던 그는 매일같이 그 빌딩에서 건물 관리를 하며 그 당시 몇 개 없던 주유소를 운영하며 매일같이 현금을 저희 은행에 맡기러 왔었습니다. 매일 엄청난 현금들을 들고 와 맡기던 그 남자는 저의 은행에서도 VIP 손님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느꼈던 것은 항상 지점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안 가고 꼭 제 앞에 와서 말을 걸며 맡기더군요. 매일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이어가면서 말하던 그 남자는 숫기가 없어 보였고 그렇게 훈남도 아니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너무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데이트 신청 한번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은행에서도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하는 걸 알고는 워낙 VVIP분이라 저한테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그 남자가 매일같이 저에게 다가오는 게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아닌 연애를 반년 이상 하다가 남자가 너무 답답했는지 큰 용기를 드디어 내었는지 드디어 반년 만에 저에게 처음으로 데이트를 신청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첫 데이트를 마치고 애인이 되었어요. 남자는 처음 만남부터 대뜸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순진한 사람이었죠.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너무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남자의 그런 순수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 알게 되면서 듣게 된 집안 사정 이야기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고 어머니랑은 이혼해서 자기 혼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받은 건물들에서 저렇게 돈을 번다고 해요. 남자는 알면 알수록 자기 어머니의 인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한 번도 거역을 못하며 그저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만 받아먹고 살아가는 거였죠. 남자친구의 엄마 성격은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이 아니었으며 항상 남자를 바꿔가며 사랑한다고 들었을 정도니까요. 무려 남자친구가 엄마 애인들이라는 표현까지 했었을 정도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굳이 실제로 보지도 않아도 알 정도였죠. 그런 여자도 자기 자식이 저같이 여상 출신의 은행원 따위와 연애를 한다는 걸 알자마자 저의 은행을 찾아와서 한바탕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천한 것이 우리 아들을 만나냐며 처음 본 저의 뺨을 때렸었죠.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너무나도 서글펐기에 그 이후로 남자 보고 헤어지자고 말하니까 남자가 꺼낸 말은 그냥 우리 임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해결될 거라고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였죠. 그렇게 저는 원치 않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어머니까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임신을 하자마자 저를 찾아온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허락이 아니라 저에게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아들한테 주던지 아니면 돈 봉투를 주면서 이거 먹고 그냥 떨어지던지라고요. 저랑 결혼할 거라던 남자는 어머니의 말에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만 보더군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하게 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요. 그래서 저도 거절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알아서 병원 갈 테니까 당신네들과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불행은 없겠지 했지만 제가 다니는 은행에서는 VIP의 애인이었다고 은행 지점 또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네요. 물론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미친 듯이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저는 두 번 다시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마마보이 같은 남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이직한 지점까지 찾아왔었고 저는 그렇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그 남자를 보자마자 순간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던 분노스러운 감정이 폭발하여 여기 왜 왔냐며 욕을 하고 동시에 그 미련하고 무능력한 남자의 뺨을 때리게 되었고 두 번 다시 저를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시어머니가 되었을 그 여자에 대한 증오도 있었지만 믿을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는 그저 저의 인생만 망친 그 남자에 대한 원망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남자는 제 모욕과 폭력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무릎도 꿇기도 하고 끝까지 저를 따라다니며 계속 빌기도 했지만 정말 그럴수록 더 꼴보기 싫었죠. 저는 그냥 그래서 무관심으로 대응했더니 그 남자는 처음 저를 만났던 때처럼 아무런 액션조차도 없이 그저 잊을만 하면 나타나 아무 말도 없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더군요. 저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런 생활은 계속 이어졌죠. 저는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30대 초까지는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의 30대 초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 때는 진짜 노처녀였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승진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는 어느덧 31살이 되었고 미련한 첫 남자친구 나이도 36에 접어들자 전 남자친구의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계속 결혼도 안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저한테 매달리는 게 답답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냥 짤막하게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랑 다시 결혼하라고 한마디 하길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의도치 않았던 과거가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제 과거를 전부 다 말했습니다. 정말 혹시나 해서 그냥 마음속에 맺혔던 것도 있었고
애초에 속이고 결혼도 못하겠고 해서 남자친구에게 차근차근 과거에 있었던 저의 모든 일을 말하였고, 나에게는 과거가 있고 사유가 있으니 나랑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나와 헤어져도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중하게 그렇게 2주를 고민하다가 저에게 꺼낸 말은 생각지 못했던 감동이었습니다. 잠시 가볍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할 여자를 선택하는 건데 어떻게 당신의 과거가 마냥 달가울 수 있겠냐며, 하지만 그렇게 2주를 곰곰이 생각하며 연락도 안 해봤는데 여전히 당신이 너무 보고 싶고 다시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며 2주 동안 정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에 저야말로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며 남편의 품에 안겨서 엄청 울었네요. 저는 솔직히 그 남자가 저를 떠나갈 줄 알았거든요. 제 과거가 남자들에게 절대 받아들이기 쉬운 과거가 아닌 걸 압니다. 거기에다가 잊을만 하면 제 주변을 얼쩡거리는 전 남자친구도 있었고요. 그렇게 그 남자의 마음도 확인한 후 저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도 자리 잡게 되고 전 남자친구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결혼하니까 너도 다른 좋은 여자 만나라고 2번 다시 날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전 남자친구는 그날 세상을 다 잃은 얼굴로 제 직장 앞에서 저를 계속 기다리더군요. 그러다 전 남자친구와 마주친 저희 남편과 주먹 다툼까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진짜 2번 다시 전 남자친구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렇게 은행에서 승진도 해서 높은 직급도 달고 남편 직장도 괜찮아서 저희 수입은 점점 늘어갔고 아이도 2이나 낳았습니다. 좋은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아이들도 속 안 썩이며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학에도 보내고 정말 괜찮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0대의 나이로 들어설 때까지 제 기억 속에는 전 남자친구와 그 예비 시어머니는 생각조차 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전 남자친구는 결혼 후에 찾아온 적 없고 그 엄마도 연락조차 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기억 속에조차도 점차 영원히 있게 될 거라 생각한 사건이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어느 날 친구가 가게를 오픈했다고 공방에 놀러 오라고 한 날이었죠. 공방에 놀러간 저는 큰 충격을 먹게 됩니다. 친구와 오랜만에 앉아서 이런저런 수다도 떨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던 중에 어디서 많이 익숙한 얼굴의 할머니가 박스를 정리하고 있더군요. 어디서 봤지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 혹시 저 아시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걸자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보던 그 할머니는 갑자기 깜짝 놀라며 후다닥 박스를 내팽겨치고 도망을 가시더군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초라한 할머니가 임신까지 했던 저를 쫓아냈던 전 남자친구의 엄마라는 것을요. 30년도 더 지난 세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지냈는지 그 잘나가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 할머니가 되어 못 알아봤던 거였죠. 친구를 통해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아들이 실종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할머니가 반쯤 정신이 나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큰 사기도 당해서 그 많던 재산 모두 말아먹고 지금은 현재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구는 가끔씩 독거노인 돕는다고 음식도 가져다 드리고 해서 어느 집에 사는지도 안다고 하여 그 다음날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할머니처럼 보이는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그때 자기가 저를 내치지 않고 결혼 허락을 해주었더라면 자기 아들이 참으로 행복했을 거라고요. 이미 아들이 실종 신고된 지도 수십 년이 지나서 사망 처리까지 되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하며 지난 세월을 탓하는 그 여자이자 지금은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그래도 어쩌면 내 남편이었을 남자가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건지 실종 시기가 알고 보니 제가 결혼하고 1년 후였다고 하네요. 제 결혼 후 1년 동안은 술만 진탕 먹으며 방황했었다고. 그러다 갑자기 집을 나가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정말 마음이 찹찹해지더군요. 과거에 제가 임신을 해서 쫓겨나던 그날의 선택을 돌이켜보면
예비 시어머니의 독설에도 그저 꾹 참고 남자를 선택했어야 했던 걸까요? 그랬다면 이 실종된 남자도 그렇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여자 또한 제 뱃속에 있던 아이도 모두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요즘 참 마음이 무겁네요. 안녕하세요. 항상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써보는 32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도 글 쓰려고 하니까 손이 부들거리고 속이 타 들어가 죽겠네요. 저는 3년 전에 지금의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해서 딸아이, 아들아이 한 명씩 낳고 평범하게 사는 전업주부입니다. 집 사정 넉넉한 사람들끼리 만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소담하게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신랑은 저보다 2살 많은 34살이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대리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만난 지 6개월 만에 지금 첫 아이가 생겨서 준비 안 된 상태로 결혼했습니다. 혼전 임신이었지만 떳떳했고 시댁이나 친정에서나 축복을 듬뿍 받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임신하고 난 후에도 신랑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고 어디 가면 넘어질라 부서질라 큰 사랑 받으면서 여지껏 공주 대접받고 저 역시 내조 잘하고 시댁 친정 진짜 아무 별탈 없이 지낸 게 3년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신랑이 저 만나기 전에 4년 정도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기간도 오래되었고 그 여자랑 헤어진 후 2개월 뒤에 저를 만나 사귄 거라서 처음 만났을 때 4년 동안 만났던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해줬어요.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고 신랑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여자는 신랑보다 6살 어렸고 지금도 28밖에 안 먹었네요. 생각해보니 그래서 이런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여자가 대학을 미국에서 다녔고 초반 연애 2년 동안은 방학 때만 얼굴 봤던 사이라 4년을 사귀었지만 그렇게 오래 만났다는 생각을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손목이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 가야 하는데 아이 둘 데리고 가기 너무 힘들어서 친정엄마 집에 부르고 마침 신랑이 쉬는 날이라 같이 차 타고 병원 갔다 장도 볼 겸 자고 있는 신랑 깨우려고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신랑이 앉아서 정말 심각한 얼굴로 있길래 놀래서 무슨 일 있냐 했더니 아니라며 세수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친정엄마도 계시고 해서 부부 얘기는 차에서 하는 게 좋다 생각해 오늘 토요일이라 한의원 문 일찍 닫으니까 차 좀 태워달라 했습니다. 알았다고 했고요. 주차장 가는 길에도 계속 표정이 안 좋고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길래 일단 차에 같이 타고 출발하기 전에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고 지금 오빠 표정 너무 안 좋고 안절부절 하는 거 보이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했더니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바람인가 하고 안 좋은 생각부터 나는 거 보니 저도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문제는 그 여자 카톡이 시작점이었답니다. 신랑과 그 여자가 만나고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원치 않게 아이가 생겼답니다. 그때 그 여자 나이 24살에 신랑 30밖에 안 먹었었는데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고 부모님 만날 생각에 밤새 잠도 못 잤답니다. 결혼을 할 생각은 없고 애 낳지 말자고 했다네요. 근데 그 여자가 뭔 생각으로 그랬는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키우자는 식으로 말했더랍니다. 23살에 대체 뭘 알고 맘 약한 우리 신랑은 여자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하잔 대로 냅뒀대요. 신랑은 거의 체념에 포기한 상태였고요. 근데 그 여자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본인이 하던 가외 수업이나 번역일을 계속 하더랍니다. 신랑은 돈 없던 것도 아니니까 집에 그냥 있으라고 했는데 말도 안 듣고 가외하지 말라니까 번역일 시작했답니다. 스트레스 받는 번역일 하니까 신랑이 좀 못마땅했었나봐요. 모성애도 없는 그런 여자랑 평생 살 생각에 끔찍했다고 하네요. 잔소리 좀 하려고 치면 나중에 듣겠다고 하고 뱃속에 애기 있으니까 예쁜 말 고운 말만 하고 들어야 한다고 또 그때는 애 생각하는 척하니 오죽 어이없었겠습니까.
결혼은 뭐 내정된 상태로 양가 부모님 인사하시고 신혼집은 그 여자 아파트에서 살기로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임신 6개월 정도 지나 신랑이랑 그 여자랑 한강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진짜 가벼운, 글쎄 유산을 했답니다. 솔직히 하늘이 도왔다 싶었다네요. 남편은 아이 때문에 이 여자랑 안 살아도 된다 싶었어요. 저도 아이는 안타깝진 하지만 평생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라느니 그게 나았을 수도 있다 싶었네요. 유산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오래 했다고 하네요. 아이가 6개월이면 어느 정도 큰 상태였고 수술을 꽤 크게 했나 보더라고요.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그 교통사고가 차가 폐차되긴 했지만 신랑하고 그 여자 가벼운 타박상 말고는 다친 곳도 없었다고 하네요. 차가 좋은 기종이라 그 정도였다고 병원에서 그랬대요. 아무튼 그 여자가 입원을 오래 한 거는 자궁에 무리가 심하게 와서 산부인과에 3달 정도 입원했다네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앞으로 임신하기 좀 힘들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예 불임이 되는 게 아니고 약해서라는데 그 여자 그 얘기 듣더니 신랑 뺨을 때렸답니다. 솔직히 사고 신랑이 낸 것도 아니고 상대방 트럭이 들이박은 건데 왜 신랑 뺨을 때린 건지 자기 약한 게 신랑 탓도 아닌데 말이죠. 물론 불쌍하고 안쓰러운데 그건 본인 사정 아닌가요? 그 후로 여자가 먼저 신랑에게 헤어지자 했고 신랑은 당연히 헤어졌고요. 헤어진 뒤에 그 여자 집에 있던 신랑 짐을 다 갖다 버렸답니다. 시계나 가방은 꽤 고가인 것도 많은데 그래서 신랑이 몇 번 그 집 찾아갔다네요. 혹시 자기 물건 있으면 돌려달라고. 근데 그 여자 신랑 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도어락도 싹 다 바꾸고 경비한테 신랑 사진 보여주고 들여보내지 말라까지 했답니다. 물건 찾으러 간 게 죽을 죄인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신랑 계좌로 500만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선함이라고 보내서 누군가 했더니 그 여자더라고요. 신랑 시계랑 가방값 보낸 거요. 누가 누굴 적선합니까? 싸가지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진짜 저는 얘기만 들었지만 진짜 싫은 타입 아닌가요? 피곤하고 그 여자 병원에 있을 때 그 여자 엄마가 신랑 손 붙잡고 얘기했답니다. 아이가 인연이 없었다.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뭐 그런. 그때 신랑이 처음으로 그 여자 안 좋아하고 아이도 원치 않았다 말했는데 그 엄마가 그따구라 딸 손버릇도 나쁜 건지 뺨을 때리더래요.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뭔 발악을 했다는데 신랑을 다 맞아줄 수 있으니 그 여자랑 헤어지기만 바랬답니다. 싫어진 이유가 여자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와서 영어 아는 척도 많이 하고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것도 싫었고 솔직히 신랑보다 집안이 좀 살아서 자격지심도 느꼈다네요. 근데 데이트 비용은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반반하고 집도 잘 살면서 그 여자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주말 되면 차 끌고 유기묘 센터 가서 일한다고 고양이에 미친 사람이라 그것도 싫고 이건 개인 취향이지만 외국 살다 와서 좀 개방적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답답이에 보수적이었다고 하네요. 2년 동안 미국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잠깐 봐서 몰랐는데 한국 오고 나서 매일 보니까 질린다고 솔직히 남녀관계에서 남자 쪽이 먼저 실증 날 수도 있는 건데 그 여자 한 짓 생각하면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그 여자랑 헤어지고 저 만나 이제는 2 아이의 아빠입니다. 근데 며칠 전 그 여자한테 문자가 왔다네요. 오늘 아기 하늘나라 간 날인데 기억하냐고. 오빤 미안한 마음 없냐고. 소름 돋지 않나요? 그 여자 그 이후로 이날만 되면 성당 가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들었대요. 몇 년 전 일을 가지고 이제 유부남의 와이프에 애들까지 있는 남자를 협박하는 거죠. 그때 당시 병원비 남편이 다 계산했는데 그 여자 엄마가 돈 다시 다 보냈다고는 했지만 줬는데 안 받고서는 뒤에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네요. 신랑 친구들하고도 친했었대요. 그 여자가 근데 뭐라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지 신랑 친구들이 신랑을 안 본답니다.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고요. 20년 넘도록 친구였는데 그 여자 때문에 친구도 잃고 신랑은 대체 무슨 죄인가요? 차 안에서 이 얘기를 다 듣는데 그 여자 찾아가서 머리채라도 뜯고 싶고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하고 싶고 신랑만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안아줬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애들한테까지 해코지할까 무섭습니다. 문자는 지웠지만 통신사 가면 복구 가능한데 이런 여자 잘못해서 눈 돌아가면 진짜 무섭게 변할 것 같아 조언 구하고자 긴 글 올렸습니다. 추가합니다.
일단 자작이라고 하는 분들 답 없으니 뒤로 가주세요. 왜 그 여자 문자에 대한 말들은 없으시고 그 여자가 뭘 잘했다고 감싸고 저랑 제 신랑이 욕을 먹죠? 유산한 건 저도 안 됐다고 분명히 썼습니다. 난독증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욕하시는 분들 할 말 없으시니 욕하시는 거죠? 이 글의 본점은 그 여자의 소름 돋는 문자입니다. 분명히 협박당한 건데 심각하지 않나요? 4년 동안 왜 만났냐 하시는 분들, 2년은 그 여자 미국에서 학교 다니느라 못 만났으니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만난 거죠. 그리고 임신됐으니 의심돼서 더 정이 안 갔다고 했고요. 아이 욕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 하늘나라 간 아이는 안 나온 아이인데 못 배워먹은 것들이라 하는데 신랑이랑 저 둘 다 4년제 대학 나왔고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신랑이 그 여자 엄마한테 용기 있게 솔직히 말한 거고요. 애정 없는 결혼 하는 거 아니다 생각해서요. 아이 마냥 낳았어도 이혼했을 거라 하는데 그래서 아이한테나 그 여자한테 너 잘됐다고 한 건데 뭐가 잘못인가요? 현실적인 거지. 남녀 만나서 요새 임신하고 남자 도망가는 것보단 제 신랑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되고요. 욕먹으려고 글 올린 게 아니고 신랑이 그 여자 판에서 글 많이 봐서 싫어한다고 해서 그 여자 보라고 글 올렸습니다. 만약 보고 있으면 뒤에서 숨어서 협박 문자 보내지 마시고 직접 나한테 전화하세요. 신랑한테 하면 제가 받을 테니까. 그리고 냉철하게 조언해주신 소수의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랑 20년 친구들 댓글 많은데 그 여자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 여자 얼굴이 좀 반반한데 그래서 꼬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그런 일로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의리가 없는 거죠. 하나하나 댓글 달려니 힘 빠지고 손 아프네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댓글 다는 거 아닙니다. 댓글에 우리 애들 욕이 너무 심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글에만 댓글 달고 있고요. 그 여자가 댓글 달았는데 그 여자인지 나는 모르겠고 난 꿀릴 거 없으니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글은 절대 안 지울 거예요. 난 맞는 소리 했고 걔네 우리 잘 사니까 신랑이랑 나랑 안 싸우고 깨졌어야 하는데 요즘 판녀들처럼 남편 무시 안 하는 사람 나타났으니 욕하고 싶은 거 압니다. 열등감 무섭네요. 진짜 전 여친의 전 여친 등장. 사이코 같은 전 여친의 전 여친입니다.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몇 주 전쯤에 사이코 같은 전 여친이란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서 꽤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제가 그 당사자이고 댓글에 그 여자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남긴 것도 저 맞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뻗쳐서 욱하는 마음에 댓글도 달아놨지만 이미 지난 일 다시 들춰봤자 내 기억만 더 아프겠다 싶고 괜한 이슈 만들기 싫어 후기 남긴다 해놓고 약속 못 지켰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페이스북에 그 와이프분 글이 캡처가 되어 또 돌아다니고 제 주변의 지인들은 제 얘기였다면서 카톡, 문자,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순식간에 유명인이 아닌 유명인이 되어버렸네요. 그 와이프분이 쓴 글에 댓글을 살피니 저를 위해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말들에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모바일로 써서 엔터를 어느 위치에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읽기 불편하시면 컴퓨터로 수정할게요. 그 글에 대한 제 반박글입니다. 첫째,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왜 보냈나? 네, 그 문자 제가 보낸 건 맞습니다. 별이 된 아이 들먹거린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직도 별이 된 아이라 하니 마음이 안 좋아 울컥하지만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제가 미친 여자도 아니고 뜬금없이 그 문자를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 이전에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 아닌 스토킹을 저에게 해서 홧김에 보냈던 문자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얼마 뒤에 결혼했다는 소식은 그 인간, 전 남자친구라는 호칭이 토 나옵니다. 20년도 더 된 친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 카톡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해? 오빠 결혼식도 안 오고? 이런 식으로요. 길 가다가 핸드폰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휴대폰 번호인 그 인간이 모르는 번호로 바꿨지만 카톡 아이디로 로그인 했더니 그전 제 번호 저장해 놓은 사람들한테도 다 보였나봐요. 몰랐어요 진짜. 처음에 누군지 모르고 뭐하는 시킨가 한참 생각했는데 그 인간이 부르는 제 애칭 보고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그 인간이 알고 있는 아파트에 그 인간이 알고 있는 아파트에서 아직 거주하고 있어요. 주차장에 제가 주차해 놓는 공간이 있는데 왜 모르는 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앞유리에 번호가 있길래 전화 걸었더니 이제야 전화해줬네. 나야. 제가 알고 있던 번호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소름. 저희 집 아파트는 주차장에 관리인 아저씨 분께서 항상 상주하고 계세요. 저는 차 안에서 주차할 곳도 못 찾고 일단 빈 공간에 임시 주차해두고 그 인간 번호 아저씨께 알려드리고 저희 집 식구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주차했다 해결 좀 부탁드려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쩐지 선생님, 제가 직업이 선생님이라 그렇게 불러주셔요. 차가 아닌데 아는 사람이라 해서 친구인가 하고 주차장 열어주셨다고 하네요. 관리인 아저씨께서 전화를 하시고 전 그 인간 얼굴도 보기 싫고 해서 아파트에 연결되어 있는 상가 편의점에 가서 바카스 한 박스 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미친 그 인간이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관리실 바로 앞에. 그래서 안면 몰수하고 그쪽 차인가요? 거기 저희 집 주차 공간인데 차 좀 빼주세요 했더니 이 이상한 놈이 자기야 왜 그래 하길래 누구세요? 차나 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옆에 관리인 아저씨도 분위기 이상한 거 느끼셨는지 외부인은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며 당신 불찰이시라며 저한테 사과하시는데 죄송해서 혼났습니다. 저를 한번 쓱 쳐다보니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대요. 차 앞에서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놀랐지만 아저씨 바카스 드리고 앞으로 저 차 절대 못 오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아파트 입구 경비원 아저씨는 저 인간 얼굴도 알고 차도 아세요. 헤어진 직후에 집에 와서 개진상 떨어서 제가 부탁드려놨었거든요. 근데 하필 입구 경비원 아저씨께서 아파트 돌고 계시는 터라 주차장으로 직행해서 왔나봐요. 개인적인 이유로 아저씨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주차장 사건 이후 그놈이 원했던 건 제 바뀐 번호였는지 새벽 1시, 4시, 6시, 아침 10시, 오후 8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테러가 시작됐어요. 그때 닥치고 갈 때 자꾸 한바탕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보냈더니 그 사단이 났네요. 카톡 테러, 문자 테러, 전화 테러.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내용들이야 뻔하죠. 사랑해, 망가지려, 결혼했어, 나 애 아빠 돼, 너만 돌아오면 난 살 수 있어, 엄마도 너가 더 좋대, 아직도 생머리구나, 내가 좋아해서 그런 거야, 커피숍 갔는데 네가 좋아하는 그란티 프라푸치노 샀어, 난 그린티 못 먹는데 등등. 별 소설도 이런 소설이 있나 싶을 만큼 앵겨대는데 카톡 차단을 하면 라인 차단하면 문자, 스팸 메시지에 400건 넘게 있었고 전화 안 받으면 발신자 표시 제한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1년 전 일이라 그때까지는 안 지우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신고하려고요. 그래서 캡처본, 통화 기록, 그놈이 남긴 음성 메시지 전부 모아서 경찰서에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전 답장 한 개도 카톡도 전화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쌍욕할 것 같고 책 잡힐 것 같아서 조용히 다 모아뒀습니다. 경찰에서 무슨 연락이 있었는지 신고한 이후로는 잠잠하더라고요. 다행히 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네요. 또 1년 지나 최근에 그놈한테서 이번엔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어요. 누구야? 오빠 그 전 일 다 지우고 너 잊고 싶었는데 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니? 만나서 얘기 좀 해. 우리 사이에 아이도 있었잖아. 너 딴 남자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돼. 저 따구의 뉘앙스로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무 길게 와서 제가 대충 줄임말이고 그거 보고 진짜 눈 뒤집혀서 그 문자 보낸 거예요. 오빠, 우리 애기 오늘 보낸 날인데 기억해? 그래서 그 와이프가 알았나봐요. 둘째, 유산과 만남. 논문 쓰는 기분인데 그놈은 저 임신시키려고 발악을 했던 놈입니다. 저는 사랑 가지는 것도 그닥 흥미없고 유학 때문에 2년 동안 드문드문 만났다 그 와이프가 썼지만 뭔 개 잡소린지. 유학이 아니고 단순 어학연수였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이었고요. 그놈 주말만 되면 저희는 일본으로 넘어왔어요. 말도 안 하고 와서 난처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친구 지인으로 만나 사귄 놈인데 제가 키가 좀 큰 편이에요. 173 정도 되는데 그놈은 162 정도. 진짜 호감 안 갔는데 일본 가기 전부터 끈덕지게 이벤트도 하고 진심을 보이길래 만났습니다. 똥 밟은 시초죠 그게. 키가 작아서 싫은 건 아니었고 자격심, 피해의식 이런 거에 쩔어있던 놈이었는데 측은하기도 하기도 내가 콧대 세울 만큼 잘난 여자도 아니기에 만나보자 하고 만났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로또 10억 가질래 시간 돌릴래 하면 전 무조건 시간 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됩니다. 임신이 된 건 그놈이랑 사랑할 때 그놈이 몰래 콘돔 빼는 거 몰라서 된 거였어요. 만난 지 2년 지나서 첫 사랑이었는데 그놈이 제 첫 남자라는 것도 이제와 생각해보니 열받네요. 열받아요.
아이가 생겼고 안 낳을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고 이놈이 좀 소심하고 의기소침한 면이 있지만 고쳐나가보자 저 혼자 으쌰으쌰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임신 사실을 알렸고 엄마 아빠 어린 딸이 벌써부터 험한 길 걸을까봐 속 많이 상해하셨지만 생명은 소중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와 저 그놈까지 마음으로 너그럽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엄마는 배불러 오기 전에 하루빨리 상견례하고 식을 올리자는 말씀을 했는데 그놈 나 임신하기 바래놓고 막상하니 지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섭답니다. 엄마가 완고하신 분이라 널 받아들이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그걸 속아서 한 세월이 6개월. 제가 마른 체형이라 임신 6개월이 되어도 눈에 띄게 배가 불러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놈은 그거 보고 임신한 거 맞냐? 같이 산부인과 다녀와 놓고 나 근데 준비 잘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지? 신기하다. 이따구로 말을 하지 않나? 제 전공 살려 알바라도 하고자 번역일 집에서 했더니 전자파 안 좋다고 넌 엄마 될 자격 없다? 뭐라 나는 좋은데 혼전에 임신 시킨 건 무섭고 지우자고 하자니 내가 화를 내니 그 멍청이 짓단엔 답답했겠지요. 알면서 저는 애 낳아야 한다. 네 엄마, 네 아빠가 나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애가 태어나고 넌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걸 포기해라. 니한테 돈 100원 한 푼 안 받을 테니 돈 걱정은 말아라. 각오가 되어 있다면 네 엄마 아빠한테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식 올리자. 칼같이 얘기 꺼내니 내가 알아서 할게 했습니다. 전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고 미혼모 됐다 하고 마음 잡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놈이 드라이브 가자고 하네요. 근교 한강도 아니고 부산까지요. 임신 6개월 때니까 조금씩 힘들어졌어요. 마른 체형인데 아기가 큰 편인지 6개월째 몸무게만 15kg 넘게 나갔는데 진짜 무슨 영양실조 걸린 사람 마냥 배만 쑥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2개월 동안 급격히 체중이 늘다 보니 전 너무 힘들었고요. 드라이브 가기 싫다 하니 바람도 쐬줘야 아기가 좋아할 거라고 기분 전환 겸 가자 하길래 무거운 몸 이끌고 간 게 지금은 그렇게 후회가 될 수 없네요. 그놈 차 끌고 갔고 그 와이프 글에는 좋은 차라 차만 폐차 사람은 멀쩡 이라 써놨던데 냉동 차량 완전 큰 차 있잖아요. 그 차에 소울이 부딪혔는데 사람이 말짱했겠어요. 차는 완전 찌그러지고 그놈은 쇄골뼈가 다 부러지고 저는 전치 8주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6개월 때의 유산은 출산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마취도 안 하고 유도 분만식으로 뱃속에서 이미 하늘 날아간 내 아이를 빼는 거였으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산 근처에서 사고 난 거라 그 지역 근처 큰 병원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어요. 같이 입원했었고 저는 7층 산부인과 그놈은 10층 정형외과에 입원했었습니다. 얼굴 보고 싶단 핑계로 유산한 지 얼마 안 된 나 찾아와 사랑해서 다시 애 가지면 된다고 지 거기부터 들이대던 그 발정난 만행을 잊지 못합니다. 셋째, 와이프의 만행. 메신저 연동돼서 어찌 알았는지 그 와이프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남의 가정 파탄내는 누구씨 애 아빠랑 연 끊으세요. 분류는 나쁜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 네이트온도 안하고 페이스북도 이미 안하는 상태고 예전 사진이 필요해 로그인 해봤다가 처음 봤는데 뭔 헛소리인가 했더니 그놈 와이프더라고요. 뭐 잘났다고 판에 글 올린 여자요. 네이트온 말고는 저한테 해코지한 일은 없지만 사이코 취급하며 글 저지른 그 여자 때문에 덕분에 알만한 사람만 아는 유명인이 되었네요. 근데 그 글에 사실 아니기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와이프분 무슨 고대를 다니신다고 거짓말을 하셨는지 그놈이 제약회사 대리라고 하신 건지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저 미국 고등학교 졸업한 적 없고 한국 고등학교 졸업, 일본 어학연수 2년, 지금은 평범한 학원 강사입니다. 예쁘장하게 생겨서 그놈 20년 친구들 꼬신 거 아니고 그놈한테 미련 있어서 문자 보낸 거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용기 냈어요. 그 메시지 보고 그냥 씹고 다 덮어두고 있었는데 긁어 부스럼이라고 자신 남편 실체 알고 충격 먹을까봐 말도 아끼고 있던 찰나였어요. 저는 그 일은 마음속 깊이 다 덮어두고 없었던 일이다 하며 제 일과 제 남자친구에 충실하게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댓글에 제 과거 화려한 거 만나는 남자한테 알려야 한다 해주신 분이 있는데 천부당 만부당 지당하신 말씀해주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남자친구는 모든 걸 알고 제 아픔까지 감싸안아 떠난 아이의 기일에는 같이 교회도 가주는 상냥한 사람입니다. 숨길 마음도 없고 타인의 제 과거로 인해 피해주기 싫고 솔직하게 모든 걸 오픈하고 그걸 받아주지 않더라도 절대 그놈은 원망하지 말고
분노에 사는 것보다 내일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살았습니다. 인터넷 상이지만 정말 친언니처럼 저 다독여줬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드릴게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아기 낳았다고 욕먹었던 아기 엄마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리고 예쁜 엄마니까 상처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